그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빚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자제시켜드렸어요. 왜냐면 이렇게 기대와 박수와 막 사랑과 환호를 이렇게 주시면 제가 가부를 받는 거잖아. 그래서 갚아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길어질수록 얼마나치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빚지고 시작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 너무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어떡하지? 오늘 하지 못한 얘기에 대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얘기할까요? 네! 티멜리티 트립에 가면 제가 새벽 3시 반까지 놀아드려요. 제가 양한나 사장님이랑 박상용 사장님한테 잡혀가지고 저희 언니랑 단둘이 맥주 한 잔 마시고 싹 꼴까닥 기절하려고 우리 조용히 가서 캔맥주 하나 아니면 호프 한 잔만 탁 할까? 그랬는데 저희 언니는 그 밀반만 지나가도 기절하는 사람인데 제가 너무 얼마나 이제 마시고 싶었으면 조용히 가는데 제가 지금 귀가 어두운지 저희 언니가 야 누가 네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이 밤중에 누가 지금 세상 깜깜하거든 뉴질랜드는. 근데 아니야 분명히 들었어. 너 뒤돌아봐봐. 뒤를 돌았는데 길이 되게 깜깜하고 가로등도 꺼져 있는데요. 하얀 바지가 막 저는 진짜 심령사진인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하얀 바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부르는 소리 이런 건 안 들리는데 하얀 바지가 막 달려와서 저 귀신인 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이제 이거 보니까 저 하얀 바지? 그럼 박상용 사장님인데 그래가지고 그날 되게 이제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되게 많이 친해졌어요. 예, 근데 그게 우리 티멜리트들끼리의 가지는 왜 그런 부러우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는 얘기는 그냥 약간 에필로그? 최대한으로 말씀드린 거 에필로그. 그리고 진짜 딥한 얘기는 또 우리끼리 따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싶으시면 티멜리트 드립 보시면 됩니다. 약 올르라고. 그리고 제가 원래 약 올리는 거 잘해야지. 그리고 제가 원래 외부 강의 안 하는 거 아시죠? 지난번 강의도 녹음 안 하도록 부탁드렸고요. 그 약속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외국 강의를 안 했는데 여기 왜 왔냐는 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왜 웃으시는 분은 뭐 아는 거죠? 제가 박상용 사장님이 저랑 양한나 사장님이랑 얘기를 막 하는 걸 이렇게 메모를 하셨어요.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갤럭시 메모장에 막 쓰셨는데 사장님 말씀하신 거 제가 안 잊어버리려고 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번 보세요. 이러면서 보여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나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너무 당황해서 뭘 잘못 눌러갖고 삭제가 됐어요. 다. 한 몇 시간 떠든 걸 다 메모하셨는데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지른 건 교통사고랑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통사고는 왜 후유장애까지 이렇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떡해요. 한국에 가서 갚을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갚으라고 저한테 청구서를 보내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여기 제가 있습니다. 아 진짜. 쓰지를 마요. 진짜 뭐라는 거야. 아니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한 말로 막 써놓으셨더라고.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제 얘기를 조금 제가 파워포인트를 안 쓰기로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원래 옛날에 세종대에서 강의할 때도 한 3,500명 정도 오셨는데 제가 올라가서 파워포인트는 제 스크립트로 저 이제 안 까먹고 얘기할 거 다 얘기하고 내려오려고 하는 거지 전 별거 없어요.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랑 소통이 안 되면 제가 드리고 싶은 걸 많이 못 드리고 한 60%가 다 하고 그 얘기 하고 싶었는데 그 얘기를 왜 못했나 생각해보면 이 얘기에 대한 반응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으니까 말을 못하겠는 그러니까 말 다 하지 못하고 에너지를 여기서부터 쫙 끌어올려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종대에서 강의할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방송실에서 여기 객석에 불 다 켜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아하죠. 그리고 저는 근데 저 끝에 앉아 계신 분까지 다 눈 마주치고 딴짓하는 거 다 보이고 전화 받는 거 다 보이고 카톡하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강의를 하는데 떨려갖고
뭐 여기 계신 분들 눈을 못 마주치고 그러질 않다 보니까 두루두루두루 다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드리고 싶은 걸 더 드릴 수 있게 하려고 저는 항상 이렇게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하는 거로 배우고 그런 강의장에서 크다 보니까 자꾸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가 이 파워포인트에 끌려가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건 반밖에 못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사실은 원래는 조금 첨단으로 하고 싶어서 저희 그룹 미팅이나 저희가 글로벌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라이브로 해서 라이브에 이렇게 뜨는 거를 아이패드로 보면서 그때그때 궁금하거나 리액션 하는 거에 저도 맞장구를 치면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하는 그런 강의를 이렇게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리고 약간 좀 꼰대 같잖아요. 나이도 많은데 꼰대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2001년도에 비즈니스 시작을 했고요. 리액션이 약간 방청객 같구나. 나 옛날에 아침마당에서 많이 봤던 분인데. 와, 대박. 진짜. 어쨌든 저는 52살이고요. 그리고 저희 딸이 26, 그다음에 24살 이렇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학생을 육아하지 않고요. 이제 저희 육아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의 중년, 노년 시절을 이제 어떻게 잘 보내면 되는 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업을 이제 20년을 딱 채워서 하다 보니까 좀 알겠는 게 많아서 드리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좀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그 얘기를 조금 하고,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제가 질문 받은 데에는 그 내용은 없긴 하지만 좀 있으시면 시간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돼요, 사장님? 내일까지요. 아, 준비되셨어요? 저는 자신 있어요. 저 약간 또라이라서 중국 사업 하겠고 막 이럴 때 우리 파트너들이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하다가 그게 8시부터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안 가면 그냥 2시까지 계속 말을 해. 다른 거 못해요. 노는 거 못하는데 뉴스키너를 얘기하라 그러면 막 밤을 새서 얘기해요.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집에 못 가실 수도. 어쨌든 어쨌든 제가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얘기는 생략할까 봐요. 진짜? 아, 진짜? 저는 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이 얘기하면 동기부여 안 된다 그래서 못하게 하는 그룹도 있던데, 그거는 제 선택이 아니잖아요. 내가 부모가 가난한 집이라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고 부잣집에서 태어난 거 선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타고 태어나기를 좀 이렇게 이거 좀 내 스타일이 안 맞아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난한 게 너무 스타일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10대 때부터 10살, 12살 이때부터 나 이거 나랑 너무 결이 안 맞아. 너무 코드가 안 맞아요. 이게 하긴 가난이 맞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저희 지하에서. 그 제가 저기 사글세빵 이렇게 제가 박상영 사장님을 저 사장님은 저랑 안 친했었거든요. 안 친해요. 약간 이번에 조금 친해진 거야. 안 친했는데 저만 혼자 개인적으로 되게 예뻐하는 게 있었어요. 지금 처음 얘기한다, 사장님. 네. 뭐였냐면 딱 그거 하나. 윤서영 사장님 스토리가 그 아드님보다 윤서영 사장님이랑 공감되는 그 과거의 히스토리, 그 환경. 너무 강인하게 너무 잘 양육하셨잖아요. 자녀 교육을 하신 거를 알겠는 거예요. 박상용 사장님 형제분들 비즈니스 하게 된 스토리를 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진짜 너무 아드님들을 잘 키우시더라. 근데 그렇게 녹록지 않고 뭐 풍요롭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서 누스킨을 선택하면서 굳건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끌고 오신 윤서영 사장님에 대한 약간의 동지의식 그런 거, 전우회 같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박상용 사장님 그 작품을 녹여서 미국 컨벤션을 가신 스토리, 그거 하나, 나머지 기억도 안 나. 그거 하나에 꽂혀서 나 저 열심히 사는 청년 뭐라도 도와주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혼자 했었어요. 저를 별로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혼자. 오늘 처음 얘기하네. 하여튼 그래서 아까 저 조기초 사장님 때문에 밥도 못 먹고 바로 왔거든요. 조기초 사장님이 집에 찾아오셔갖고
네, 그래서 조사장님이랑 막 얘기하면서도 박상용 사장님 그때 통화할 때 그때 계셨어요. 근데 박상용 사장님에 대해서 애틋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깊이 약간 좀 의리가 좀 있어 제가. 그래서 아 뉴스킨에 가다가 힘든 게 있는데 그럴 때 뭐 작은 힘이라도 되면 도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혼자 하고 있었다가 기회가 돼서 너무 감사한 것 같고요. 저한테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난 이거 너무 스타일이 안 맞아.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게 12살쯤에 아마 저희 언니가 이번에 기억을 하더라고요. 너는 항상 그때 버릇처럼 말했어. 넌 나중에 어른 되면은 자식들이랑 외국에 나가서 살 거라고 네 자식들이랑 외국에 나가서 살 거야 라고 네가 어렸을 때부터 말했다? 라고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희 언니가 얼마나 그걸 얘기하고 다녔으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본인이 되게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나 이렇게 살아야지를 딱 청사진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안 살면 어떻게 선택하냐면 내가 그냥 하라는 대로 학교 다니고 뭐 아침에 눈 뜨고 양치질하고 그냥 치카치카하고 그냥 학교 가서 12년을 다니다가 들어가게 된 나를 받아준 대학에서 점수에 맞춰서 가잖아요. 한국은요. 그렇죠? 날 받아주는 대학 받아주는 학과에 가죠. 거기서 나와서 레주메를 썼는데 그러고 나서 나를 취업을 받아준 회사에서 주는 인컴 연봉에 맞춰서 휴가도 결정하고 배우자도 결정하고 결혼식에도 결정하고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도 결정하고 신는 신발의 브랜드도 결정하고 어디 가서 쇼핑하고 어디 가서 친구랑 카페에서 밥 먹을 건지 얼마짜리 밥을 먹을 건지도 그거에 맞춰서 결정하잖아. 거의 대부분 그러잖아요. 95%, 99% 그런 거죠. 근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더라고요. 1%. 근데 그 1%의 삶이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는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몰랐죠. 저도 뭐 누구한테 배워서 그랬겠어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그 네 남매 중에 저만 혼자 난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10살, 12살 때부터 얘기했다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서 제가 생각했던 건 첫 번째 프로젝트 A 옵션 결혼이었는데 결혼 아니었고 꽝이었고 긁었는데 꽝이야. 녹화하는 거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를 긁은 복권이 뉴스킨이에요. 아니다. 아유. 은행을 다녔어요. 은행을 다니다가 결혼이라고 하는 비안을 선택했는데 은행을 딱 다녔는데 상명하복하는 데다가 지점장님 옆에 옆자리 맨날 윤양 자리야. 윤양. 예. 그리고 공정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고 예. 6급 1호봉, 6급 2호봉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자 여행원이기 때문에 항상 호봉 수가 더 낮아야 되고 뭔가 하여튼 불공정해요. 예. 참아야 되고 다방 레지 같았다가 직장인 같았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만두고 이걸로 해서 내가 잘 살 수는 없어. 그러면 비안, 결혼 이 프로젝트 복권 긁어봤는데 꽝이야. 그래서 세 번째 긁은 복권이 뉴스킨인데 이거는 언리미티드 백지수표인 거죠. 근데 이게 저를 40대에 내 자녀와 함께 쌀라쌀라 영어를 짓거리면서 살 수 있는 제 청사진을 그대로 실현해 주는데 너무 손색이 없는 완벽한 프로젝트인 거예요. 이건 복권 당첨인 거죠. 미리 당첨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뉴스킨을 만나게 된 거예요. 중간 다 생략하고 여러분 많이 강의 들으신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으니까 제 강의에 마이스토리가 지겹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뉴스킨 사업을 하게 됐는데 뭐 구구절절히 그런 디테일한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포인트예요. 1% 쥐가 1%인지도 모르고 저처럼 난 너무 이렇게 살아야겠어. 우리 인생이 한 번이잖아요. 혹시 불교이신 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내가 개로 태어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번 생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있는 제 종교적 신념으로는 이번이 마지막 이 생에서의 삶이라면 난 그렇게 매일매일 하루씩 곶감 빼먹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살 날보다 산 날이 더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도 또 고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몇인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뉴스킨 이전에 고민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고 싶은지 생각 없이 출발하면 딱 마치 어떤 거랑 같냐면 택시를 딱 타. 우버를 딱 타고 일단 출발해 주세요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우버가 진짜 좋은 게요, 우리한테. 우버 앱을 써보셨어요? 네, 우버 보면요, 어디로 갈까요를 물어봐요. 거기에다가 주소지를 정확하게 입력 안 하면 나오지도 않아, 심지어. 기가 막히다. 이것도 스킨에서 꼭 얘기해줘야지. 정확하게 안 하면 안 나와요. 어제 서진수 사장님이랑 김영구 사장님이랑 1시까지 청담동에서 한잔 했는데 서진수 사장님이 취하셔가지고 어디로 갈까요를 하시는데 계속 못 찾으시는 거예요. 김영구 사장님 더 못 찾으셔. 사장님 도대체 어디 사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목적지 입력을 안 하니까 택시를 못 부르고 계속 비 맞고 서 계시는 거예요. 비 맞고 서 있는 인생 너무 많이 있죠, 바깥 세상에. 왜? 어디로 갈지 몰라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모르니까 일단 뉴스킨을 타고 이제 스폰서가 물어봐. 윤서영 사장님이랑 박상현 사장님 물어보죠. 사님, 어디로 갈 거예요? 언제까지 도착해야 돼요? 아, 소요시간 13분.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어요. 블랙을 타면 되는데 블랙을 타고 더 빠르게 가려면 36,500원 내야 돼. 안 그러면 15,000원 내면 돼.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디로 갈까요를 몰라. 그러니까 우버를 콜을 못해. 어쩌면 여러분들이 뉴스킨 사업을 하고 2년, 3년, 4년, 5년이 지났는지는 어쩐지는 몰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할 자질이 없다.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면 그건 잘못된 판단이고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고 일단 탄 거예요. 기사님 아무데나 가지 일단 출발해 주세요.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도 아니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어떻게 제 드림보드의 마지막 끝점을 그대로 어쩜 그렇게 이루셨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는 원하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였어요. 원하는 걸 설정해 놓고 내 직업을 찾는 사람,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자기의 대학의 메이저를 결정하는 사람, 그걸 위해서 결혼을 언제 시기에 어떤 사람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건과 기준을 갖는 사람, 이런 사람이 1%밖에 없어서 1%만 성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뉴스킨 안에서도. 뉴스킨 안에서도 성공을 하려면 뉴스킨은 도구잖아요. 뉴스킨이 도구기 때문에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줄 저스트 도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먼저 설정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데 거의 여기서부터 거꾸로 시작해요. 어쩌다가 뉴스킨을 만났는데 물론 그렇게 입문하긴 하죠. 이 제품 너무 좋아. 근데 내가 누구를 쉐어링 해봤는데 그 쉐어링 보너스가 15만 원이나 돼. 루미스파 세대를 했더니 14만 7,500원이나 벌어봤어. 야 이거 괜찮겠는데 해서 야 일단 안 할 이유 없어. 그래서 시작은 했어. 그랬다 하더라도 그쯤에서 잠깐 일시정지하고 자 이게 이렇게 인생을 바꿔줄 수까지 있는 직업이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번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도 생각해 봐야지. 어디로 가지? 어디로 어느 길로 해서 언제까지 도착할 거지? 그걸 내가 얼마나 강렬히 원하지? 그거에 대한 고울이 먼저 필요한 것 같아요. 인생에 대한 청사진이 중요하고 뉴스킨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우선이었고 그래서 뉴스킨을 선택했고 뉴스킨을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겪으면서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고 만들어 놓으면 무너지고 결국은 저의 부족이었겠지만 그 부족을 미리 코칭해주고 너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그런 코치가 없었고 그래서 잘못된 방법인 줄 모르고 잘못된 리더십인 줄 모르고 뭘 했겠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한 그 그릿의 대표 명사가 됐어요. 그랬든 어쨌든 간에 서울만 가면 되잖아. 그래서 저는 결국은 어디로 갈까요의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를 못 얻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아시다시피 뉴스킨에서 할 만큼 열심히 하고 뉴스킨에서 통달하고 그리고 조금 약간 지치고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그러고 나서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너무 다행히도 정말 외국에 그 고등학교도 정말 600대 1 막 이런 데를 둘째가 붙어주는 바람에 걔가 먼저 그 길을 열어주고 큰애도 뭐 특이한 애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부터도 그 어려운 개원예고 연극영화과를 붙어주고 막 이러면서 조금 특이하게 이거 뭔가 조짐이 심상치 않아. 아무래도 북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진짜로 갔어요. 그래서 둘 다 거기서 가게 되고 야 이게 강렬하게 바라니까 이게 되는구나. 어쩌면 제가 그쪽으로 계속 향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글로 몰려갔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북미에 가서 영어 교육 공부 좀 해보려고 다 했는데 파트너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서 불의의 사고로
진짜 불의의 사고로 진짜 사고처럼 사건처럼 뉴스킨 비즈니스가 거기서 또 새로 꽃피면서 지금은 거의 캐나다 마켓에서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가짜 같아요, 리액션이. 네, 그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그 얘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다들 궁금해 하세요. 저도 캐나다에 저도 미국에 파트너도 있고 소비자도 있고 하는데 잘 팔로우업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될까요? 이런 궁금점이 있으시고 글로벌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하시는 거에 대한 궁금점이 좀 있으시죠? 그래서 그거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저는 중국도 유례 없이 조금 크게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북경에 외자보 오거리 진짜 비싼, 말하자면 우리로 보면 삼성 무역센터, 현대백화점 사거리 이런 정도 그런 데인데 거기에서 54평짜리 센터를 내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했었으니까요. 거기 에메랄드 다이아몬드를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중국의 아시죠? 외부로부터 다 차단당하고 정부에서 못하게 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잘 원활하진 않아요, 중국은. 근데 그런 외부적 환경이 특별하게 없으면 계속 갔겠죠. 근데 글로벌 마케팅을 유독 제가 뭔가 잘 했던 이유는 뭔가 생각해봤어요. 잘 됐던 이유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애초에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뉴스킨에 대해서 내가 시스템이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냥 시스템이야. 예를 들면 USB 안에 여러분의 매뉴얼이 다 들어있어. 근데 그 USB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USB 안에 모든 비즈니스 빌드업 할 수 있는 매뉴얼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잃어버려도 됐어, 괜찮아. 여기 다 있어. 여기 다 있고 여기 다 있어. 그러면 거기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돼요. 제가 항상 비즈니스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저 옆에서 툴을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막 툴 사느라고 제가 우리 딸이랑 사위랑 사업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명함을 맞춰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 맞추려고 여기 서 있는데 줄을 너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났어요. 왜 저렇게 많이 툴을 사지? 네. 툴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정말 요만한 백 하나 들고 다니는 게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백 들고 다녀요. 왜 그러냐면 뭔가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나 자체만 들고 가 있으면 거기가 뉴스킨의 마켓이고 센터고 연합강의장이고 할 수 있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걸 가져가서 차이나에 맞게, 캐나다에 맞게, USA에 맞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뉴스킨 사업을 하는 그 게임의 룰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터득하기 위해서 뉴스킨은 산전수전 공중전을 잘 겪었다. 너무 감사한 케이스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대신에 그건 있죠. 중국 사람들 속성이 있고요. 달라.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인 다르고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인도인이 인도에 사는 인도인이랑 달라요. 네, 너무 웃기죠. 좋은 것도 있고 되게 나쁜 것도 있어요. 근데 한국인 케이스는 되게 나쁜 케이스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랑 겉으로 똑같고 한국말도 잘하는데 똑같이 한국말 하고요. 여기서 그래도 20, 30대를 보내다가 얼마 전에 가서 살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휙 바뀌어 있어요. 달라요. 캐나다에 살고 있는 한국인은 달라요. 우리랑은 좀 종특이라고 하나요? 요즘 말로? 있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힘들어도 어쨌든 해내잖아요. 한 레그가 막 10만 막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티멜레 플래티넘이 쉽게 될 수 있었어요. 그걸 신경을 쓰고 제가 골 세팅했으면은 44,000 모지라서 투스타가 못 되진 않았겠죠. 사고처럼 된 거예요, 그것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겠다 그래갖고 열심히 도와주고 가르쳤더니 막 그렇게 돼가지고 된 거지. 응? 근데 그게 보니까 거기에는 뉴스킨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뉴스킨은 등쳐먹는 걸로 돼 있어요. 뉴스킨은 캐나다는 정말 뉴스킨은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서 막 스시집에서 스시 밥 비비고 튀김 튀기느라고 여기 화상을 다 입은 우리가 밤에 청소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번 돈인데 그걸로 막 갈바닉 팔고 루미스파 팔아놓고 제품 사용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배송 왔어요.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배우시려면 돈 내셔야 돼요. 막 이러고 있고 진짜 사기꾼 같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휩쓸고 지나가서 뉴스킨이라면 쳐다도 안 보고 뉴스킨에 니은자만 들어도 막 두드러기 나는 사람들이 천진 거예요.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이민 간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선입견이 그대로 그 시대에 딱 머물러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스스로 찾아오잖아요. 사장님들 같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인재들이 스스로 알아서 네트워크 마케팅 그거 좋은 거잖아. 야, 나 해볼래. 이러는 시대인데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보수적인 그 봉건적인 예전 막 새마을운동 때 같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옷도 그렇게 입고 다녀요. 그래서 와, 이 깝깝하고 말 안 통하고 계도시켜야 되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지금 부흥을 할 수도 없고 이거 무슨 내가 그럴 의도도 아닌데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요. 또 어려운 거는 나 혼자 거기가 그런 게 있어요. 요 마켓이 있잖아요.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버나비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버나비 시티에 한인 정육점이 하나 있잖아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가 더 생기잖아요. 그럼 제가 망하지 않으면 내가 매출이 줄죠. 정확해요. 모든 한인들은 그 두 군데 중에 하나를 이용하니까 한 군데에서 독식하고 있어서 100%를 벌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한 군데 뭐가 하나 더 생기면 걔를 쳐 죽여야 되는 거야. 독한 말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이 안 돼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이제 내가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남이 뭔가 잘 되면 축복하고 잘 된다. 자극받아서 나도 열심히 해야지. 그래서 나의 땅덩어리도 확보되어 있고 저 사람이 가져갈 그 지분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여기 사장님이 잘 되면 여기 사장님이 이만큼 뺏겼네 이렇게 돼요. 사람이 적으니까. 영어를 잘하지 않아요. 가면 영어를 한마디도 안 하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이 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 몇 년을 산 사람도 영어로 이메일이 오면 딸한테 읽어달라 그러지 자기가 못 읽어요. 이메일 답장 쓸 줄 모르고요. 영어 얘기에 이렇게 그러니까 한인 업체만 찾아요. 근데 한인 업체를 이용을 하다 보니까 사기도 많이 당하고 근데 그런 데에서 뉴스킨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건 어때요?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시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가 여기를 저를 초대하기가 어려우셨겠죠. 박상용 사장님이. 그쵸? 그런데 사장님 저 그 사람 오면 안 가요. 제 꼴보기 싫어 안 와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안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계시는 200분이 각자 다 그래. 근데 여기 팀이고 여기 팀이고 여기 팀이 이렇게 팀이 이렇게 한 10개로 나눴다 그러면 이 팀이 잘 되면 이 팀이 할 맛이 떨어져서 다 안 나와. 이유는 하나야. 저 팀에서 막 너무 잘하니까 기분이가 나빠서 못 해먹겠대. 그런 거예요. 그 정서가 그냥 국민 정서예요,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뉴스킨의 정신을 계승해 나가는 게 너무 어렵고, 네. 시작을 해서 빌드업을 시키는 게 너무 어려운 시장이더라고요. 그래서 못 해먹겠다고 다들 손을 뗀 거예요. 백만장자 사장님들 다운라인들이 있다가 없어졌다, 있다 없어졌다 했더라고요. 가서 알았죠. 사업을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파트너들이 생겨서 후원을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 있어요. 만약에 그런 정서가 없었으면 지금 아마 거기에 50만 OV가 떴을 수도 있어요. 예. 더 잘 됐을 수도 있어요. 누가 스타가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그 스타가 시달려가지고요. 펑펑 울고 영혼이 붕괴돼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파트너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척박하게 함께 나눠 먹으면 내게 줄어드는 게 100%인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이게 어렵기는 하죠. 왜냐면 한국 사람이 한계가 있어서 사장님이 프로스펙터를 데려오면 나랑 영혼의 단짝 소울메이트인 사람을 데리고 와요. 인맥이 다 겹쳐요. 3사람, 4사람이 다 같이 아는 사람. 남몰래 나는 신뢰 쌓기 하고 있었던 건데 이 사람은 가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서 오케이. 그리고 왔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데몬을 하고 있다 보면 데몬을 이렇게 누가 너무 열심히 거기에서 네일 해갖고 네일 리스트를 신뢰 쌓기를 해서 드디어 데몬을 7개월 만에 잡아서 데몬을 하고 있는데 어떤 커플 사업자분들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 들어오셔서 저하고 상담하려고 들어오시는데 보고 집사님 여기 왜 있어? 그러니까 이분이 팩을 바른 상태로 그대로 도망 나가 버렸어요. 입장이 너무 곤란한 사이인 거지. 그러고 나서 내가 저 사람이 날 꼬셔서 제발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간 거지 나는 제품은 당신한테 살 거야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제가 그런 걸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중재를 하고 해결을 하면서 사업을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주요? 저도 아까 사장님들 사명선언 이렇게 하는데 뒤에 아멘 붙었잖아요. 저도.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신을 가르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이 아니면 글로벌 마케팅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사장님들한테 드릴 말씀 안에 how to가 있기는 해요. 이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면 글로벌 마케팅이든 뭐든 52개국 다 가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셋업이 되면 나한테. 근데 그게 안 되면 여기서도 못해요. 그래서 글로벌 마케팅을 잘해? 그러면 한국에서는 못해? 그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제대로 똑바르게 내가 마인드셋이 되니까 글로벌 마케팅을 해서 다른 속성이 약간씩 캐릭터가 다르고 변수가 생기는 환경적 조건이 달라도 그 안에서 누스킨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는 결국은 리더가 리더십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된다. 예요. 해드릴 얘기는 더 디테일한 게 많지만 좀 차차 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저는 캐나다하고 원래 꽤 오래전에 한 7, 8년 전에 이제 뉴욕 사업자들이 생겨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서 흘러나가서 샌디에고, LA, 아틀란타로 이렇게 파트너들이 계세요. 버지니아하고. 그래서 저는 그게 돼서 그걸 제가 후원하거나 만든 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하게 그 관심을 가지고는 있었겠지만 그게 제가 지금 캐나다 마켓을 후원하고 있을 수 있는 거랑은 좀 별개인 문제가 있지만 어쨌든 저는 미국하고 캐나다, 한국을 동시에 글로벌 그룹을 운영을 하고 있는 리더이고요. 그래서 지금 모르겠어요. 캐나다 마켓하고 한국 마켓하고 점점점 이렇게 이 환경과 조건이 사업하는 조건이 많이 달라지고 있어서 저는 캐나다는 캐나다대로 따로 가르쳐야 되고요. 한국은 한국대로 다른 고민을 해야 되고 전략을 다르게 내려줘야 돼서 점점 그 갭이 달라지고 있고요. 제품도 점점점 갭이 벌어지고 있어요. 주력 상품이 우리는 180도 루미 갈바닉이면 거기는 루미 갈바닉 180도가 아니고 거기는 솔루션, 풋 트리트먼트, 뒤꿈치 갈라지면 바르는 거, 그거, 그 다음에 치약으로 7개월 만에 티마네트 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치약, AP24 치약이랑 그리고 인스타글로우 아시죠? 선레스 태너. 자외선에 굽지 않고도 태닝 되는 거. 그게 미국을 완전히 한때 부흥시켜서 지금도 가장 베스트셀러는 인스타글로우. 네.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게 진짜 다른데 우리가 거기서 알고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파트너들을 데리고 가서 캐나다, 미국 각지에 있는 파트너들을 유탑에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를 가요.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랠리가 있으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랠리가 없잖아요. 랠리가 없는 대신에 석세스 서밋이나 남해그룹, OTG, 원팀 글로벌, 레이슨 닉스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근데 그 레이슨 닉스가 일으킨 그 원팀 글로벌이라고 하는 그룹에 되게 오픈된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에서 하는 석세스 서밋에 티켓팅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호텔을 잡아서 저희가 2박 3일에 3박 4일 정도를 가서 그런 랠리를 참여를 해요. 그럼 보통 1인당 비용이 한 1,000불은 무조건 까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랠리를 가는데 100만 원을 쓸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 100만 원 정도가 들어야 되고 그거를 기꺼이 가는 거죠. 우리가 컨벤션 가는 마음으로 그거보다는 항공료가 한 100만 원, 150만 원 싼 거 정도 말고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밥 3끼 사 먹어야 되고 숙박 다 호텔 예약해야 되고 그거는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렇게 이제 넘나들면서 비즈니스를 배워서 하고 있고 리더인 혼자가 보다 또 그 부흥회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부흥회는 또 데려가야 되고 그래서 1년에 4번씩 그렇게 참여를 시키면서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로 하잖아요. 근데 한인들이 점점 미국도 줄고 있기 때문에 한국어 동시 통역은 없어요. 너무 서글퍼요. 아는 척도 안 해. 우리 자리는 없어. 그래서 영어로 하고 베트남어, 중국어로는 통역을 해줘요. 일본어 없고 한국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 영어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캐치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갖고 와서 우리화 시켜서 전략을 삼아서 다시 또 디벨롭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되게 척박하죠. 자료도 없고 자료실도 없고 강의장도 없고 그렇죠. 네. 그런데 다 못해 처먹었고 남잘 되는 꼴을 못 보고 형제 라인을 왜 사랑해? 내 다운도 아닌데 왜 사랑해? 막 이러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잘 되는 것도 있어요. 전 세계 위아더 월드잖아요, 거기.
인도인이 택배 배달하고 아프가니스탄 난민이 우버 드라이버고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완전한 허브죠, 거기가. 예. 근데 거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야망과 꿈을 가지고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네 나라에서 살면 쉬운 선택이지.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해서 어려운 것들을 적응하려고 오는 거잖아요. 아, 걔네들인들 영어로 얘기하는 게 쉽겠어요? 영어로 밥벌이를 하는 게 쉽겠어요?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한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봐요. 눈이 이렇게 켜져야 돼요. 야, 이런 사람들은 다 내 다운이었으면 좋겠다. 이민을 선택하거나 유학을 선택하는 거 편안하고 안락한, 여기 그냥 자동으로 숨만 쉬어도 그냥 착착착 알아서 해주는 그런 편리한 자기네 나라 시스템을 멀리하고 익숙하지 않은 다른 나라에서 이주민으로 사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걸 선택한 거는요, 도전 정신이 일단 있다. 적응할 마음이 있다. 대가지불에 대한 게 훈련되어 있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공 욕구가 있다. 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잖아요. 완전 레디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한번 잘해보자 하고 지금 하고 있고, 거기 남편들은 한국 남편들이랑 좀 달라요. 한국 남편들은 네가 나가서 벌면 얼마를 번다고, 애를 맡기고 나가서 버는 돈이나 그거나 똑같으면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 있으니까 집에서 잠자고 내가 벌어다 주는 거나 쓰고 살아 라고 하는 사람이 요즘도 있어요. 저희는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비전 줘서 애프터 미팅까지 진하게 하고 펑펑 울고 사팔 트레이닝하고 보내면 연락 안 받아. 남편이라는 허들이, 이렇게 배우자의 허들이 있는데 거기 남편들은 아니야. 여보, 내가 설거지 열심히 하고 밥도 잘하니까 나가서 돈 많이 벌어다가 나 좀 놀게 해줘 라고 하는 남편. 한국인 남편들 거의 그래. 너무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그런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러죠? 좀 다른 환경이에요. 자,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사장님들 궁금해 하신다고 해서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제가 대가지불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남이 한 성공은 되게 쉬워 보여요. 그쵸? 그리고 그거를 또 구구절절히 철철 울면서 얘기하진 않잖아요. 다 지나온 거니까, 다 끝났으니까 편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요, 가슴을 후벼 파고 사리가 몇 알 나오고, 그죠? 영혼이 파괴되고 이러면서 사업했잖아요. 근데 그랬던 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예뻐서 됐을 거야, 말 잘해서 됐을 거야, 저 사람 젊어서 됐을 거야, 일찍 시작했으니까 됐을 거야, 인맥이 많았잖아, 저 사람 강남에 살잖아, 남들은 잘할 이유,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나는 안 될 이유를 찾는데 우리가 선수가 되어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냥 딱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진짜 축복받았다. 겁나 고생해서 뉴스킨 안에서 너무 고생을 해서 난 너무 잘 됐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뉴스킨에서 이걸 다 겪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걸고 꽃길만 걸었어. 네? 순탄했어. 계속 승승장구.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일단 리더일 수가 없고 조직도 안 만들어졌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꽃길만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옛날에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막 가시밭길이니까. 나는 왜 가시밭길이고 저 사람 꽃길이지? 그럼 저도 자괴감에 빠지고 자신감을 잃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요, 철없이 해맑은 것도 때가 다 있는 거지. 초기에나 해맑아야지 계속 해맑으면 그건 죄야. 언제까지 해맑아요? 철들 때 되면 철이 들어야지. 계속 해맑을 마음을 먹고 계시지 마세요. 계속 즐거우려고 하면 그냥 계속 BR 이었다가 LOI 다시 넣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행복하시면 돼요. 근데 티멜리트가 되거나 루비가 되거나 바라보여서 그게 귀해 보이면 귀한 데는 이유가 있겠지. 가지기가 어려우니까. 샤넬백이 왜 그렇게 갖고 싶어요? 비싸니까. 그게 30만 원이요. 막 그렇게 갖고 싶어서 장갑 끼고 만지겠냐고요. 안 그래요? 그게 싸봐요. 별로 그냥 특별하지도 않은데 980만 원이니까 막 장갑 끼고 만지고 영롱하다 막 이러지. 어딜 봐서 영롱하지? 에? 그렇잖아요. 너무 가지려면 대가가 너무 크니까. 98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대가는 10만 원짜리랑은 너무 다르죠. 100배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야만 가질 수 있는 거니까 그게 영롱하지. 티멜리트 배지, 티멜리 플래티넘 배지 왜 영롱해요? 가지기 힘드니까.
가지기 힘든 거에는 뭐가 힘들어요? 돈을 내면 돈 있는 사람이 가지면 좋은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뉴스킨의 포인트는 뉴스킨은 돈이 많다고 해서 가질 수가 없어. 조건이 좋다고 해서 가지는 게 아니야. 그건 너무 최고인 거예요. 제가 뉴스킨에서 제일 좋은 건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라는 거. 딱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무조건 개탈 이유가 있는 티켓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거는요. 가지기가 힘들어서 가지고 싶은 거예요. 샤넬백 잊어버리지 마세요. 저게 20만 원, 30만 원이어서 만만히 가질 수 있다. 무이자 3개월만 해도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러면 영롱 안 하다. 티멜리트는 영롱하다. 가지기 힘들다. 가지려고 하면 어려운 선택을 요구한다. 근데 어려운 선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한테 달려있어요. 다 그건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사장님 너무 되고 싶죠? 라고 다 대답하지. 사장님 다 한 분씩 인터뷰 해볼까요? 티멜리트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그러면 다 되고 싶어요. 아니라고 얘기하면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여기 안 왔겠죠? 여기 안 왔겠지. 화면에도 안 들어왔겠지. 그쵸? 근데 다 대답은 해요. 다 가지고 싶다고. 다 되고 싶다고. 다 되고 싶다고 하는데 사장님 저는 왜 안 될까요? 라고 얘기하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답을 딱 알려드릴까요? 모르겠어요. 박장용 사장님은 다른 또 옵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는 방법 다 가르쳐 줄 수는 있어요. 저도 가르쳐 줄 수 있고 지금 티멜리트는 다 가르쳐 줄 수 있어. 근데 하는 방법을 잘못 알고 속성을 잘못 알고 왜 게임의 룰을 모르면 백날 도전을 해도 계속 지죠. 그거예요. 그 룰을 모르고 속성을 모르고 덤비고 있는 거거나 그럼 그건 고치면 이겨요. 지는 이유를 알면 이기게 돼 있거든요. 그거 되게 단순해. 근데 두 번째 이거는 뭐냐면 진짜 엄청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닌데요. 저 되게 되고 싶어서 매일 우는데요. 우는 거는 돈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울 수 있어. 고생이 안 돼. 우는 거는 얼마든지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너무 되고 싶어서 울 수는 있는데 너무 되고 싶어서 안 해본 짓을 하겠다라는 결심은 안 되는 거죠. 불편하고 싶지 않아. 힘들고 싶지 않아. 속 상하고 싶지 않아.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 쪽팔리고 싶지 않아. 가다가 안 돼가지고 좌절하고 싶지 않아. 그룹 미팅에서 선포를 했는데 골 세팅을 했는데 안 돼서 쪽팔리고 그런 거 때문에 아예 선포도 하고 싶지 않아. 그건 뭐냐면 안 될 준비를 이만큼 룸을 어느 정도 갖고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만큼 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대가지불이라고 하지. 네. 그래서 진짜 너무 되고 싶어야 되는데 진짜 되고 싶은지에 대해서 자기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저 가끔 이런 비유 하는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하고 4년 5년을 사귀었다가 헤어질 때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여자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4년 5년을 사귀었냐 보면 사랑했대. 근데 5년 후에 헤어질 때 질려서 헤어지거나 실증나서 헤어진 게 아니라 늘 어제까지도 너무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헛헛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슬러서 출발점부터 생각했더니 얘가 나를 너무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그게 기분이 좋아서 나도 얘를 좋아하는 것만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대요. 네, 그렇게 해서 결혼까지 하신 분들 지금 딱지고 후회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뉴스킨에도 똑같아요. 나는 뉴스킨에 되게 사랑하고 뉴스킨 평생 안 그만둘 거고 뉴스킨을 반드시 성공할 거고 인생 바꿀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고 듣고 환경에서 이 공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고 나는 완전히 리크루팅 된 줄 알고 나는 완전히 티멜리트 결단한 것처럼 내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본인과의 대화를 객관적으로 해서 내가 진짜 그렇게까지 그래서 오만 고생을 다 요구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 수 있어? 그거에 대한 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직 출발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갈까요? 대답을 안 찍고 있는 거죠. 티멜리티어. 티멜리티어라고 찍으면 가요. 가는데 돈이 좀 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좀 생각해 볼게요. 100만 원인데 20분에 주파해 드릴 수 있어요. 두바이까지. 20분 만에 두바이까지 주파해 드릴 수 있는데 6개월 만에 주파해 드릴 수 있는데 대신에 1000만 원이 들어요. 영롱한 샤넬백처럼. 1000만 원이 들어요? 라고 택시기사가 얘기를 하면 그거를 그거고 저거고 무조건 지불할게요. 지불하고 나서 내가 무조건 개타야 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티멜리트가 사장님들한테. 그렇지 않으면 티멜리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멜리트가 적은 거예요. 그거를 준비하고 충분히 당연히 낼 사람 있죠.
뭘 물어봐 당연히 내지. 1,000만 원까지 거. 이렇게 이 뉴스킨에서 요구되는 그 고생과 힘듦이 대가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갔죠 벌써.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우리 놀다 왔지. 예. 두바이를 가는 거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전 너무 가능하거든요. 사실 지금부터. 왜냐면 올해가 1년에 2번이나 ORS, 메이저급 ORS가 있는 희한한 해인데다가 희한한 마켓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게 못하고 있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 마켓에다가 ORS를 2건을 줬어요. 메이저를. 엄청 빅 LTO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 활용하면 앞에 아직 끝나지 않는 TRM이, 아직도 keep going 중인 TRM이 얘와 웰스파 IO의 런칭 소식을 가지고 루비 이상 선판매를 가지고 사실 7월 21일까지 리크루팅 왜 못해요? 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쇠가 빠지게 고생해야 되고 엄청난 고민이 돼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대신에 영롱한 거 가지시려면 죽어야 돼요. 지금부터 7월 21일 그 마지막 라스트 미니까지 죽는 마음으로 갈 정도로 그렇게 가지고 싶냐고. 그렇게 가지고 싶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닐 수도 있어. 대답 요만큼밖에 안 하잖아. 제가 너무 정확하게 얘기한 걸지도 모르죠. 그렇게까지는 갈 수 있는 건 알아요. 그쵸? 지금이 7월 20일이면 힘들지. 지금이 7월 14일이나 7월 7일 정도까지 2주밖에 안 남았으면 힘들 수도 있죠. 약간. 근데 아직 6월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가능해요. 실제로는 되게 심플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심플하지만 고생이 우려되죠. 예상되죠. 근데 그 고생을 하면 갈 수도 있어. 근데 그 고생을 할 자신이 없는 거는 그만큼 영롱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내년도 티멜리트가. 그만큼 티멜리트가 영롱하면요. 막 하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자다 벌떡벌떡 깨고 그런 한 달을 보내요. 네. 그렇게 대가 지불이 준비되어 있는 걸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여기에 왔냐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고생해서 왔어요. 이 시점까지.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글로벌 마케팅,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글로벌 마케팅을 하는데 맨 땅에 사막에다가 꽃을 피워서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를 세우는 것 같은 그런 결과를 만들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시빌 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조경부터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기서 고생하면서 다 배웠어. 그래서 어느 마켓으로 내가 또 제 3국으로 가도요. 거기서 아마 또 조직 만들걸요. 저는 만들 줄 아니까. 그거를 고생을 통해서 배웠지. 남이 떠먹여주는 밥에 앉아서 떠먹어가면서 배울 수는 없어요. 내가 임계점을 계속 넘으면서 여기까지밖에 고생 안 해봤는데 그보다 더한 고생. 그 깔딱고개를 그때 계속 넘었으니까 깔딱고개를 넘으면서 고생을 했는데 고생에 져서 힘을 빼거나 무너졌으면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도 못하지만 글로벌 마케팅 못하죠. 가다 걸려 넘어지는 거에 지혜를 못 가지고 있으니까 노하우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내가 하고 있는 고생을 인조이하고 받아들이면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이 어느 마켓에 떨어뜨려 놔도 거기서 여러분이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글로벌 마케팅 하는 것 자체를 부러워하지 말고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저 사람이 어떻게 완성됐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제 자랑이 아니라 전 제 고생이 자랑이에요. 제가 했던 그 고생들이 저한텐 돈으로 줘도 바꿀 수 없는. 왜냐면 여러분 세월과 경험은요.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열정과 그 경험을 그 고생을 통해서 얻은 내공과 이 많은 그 인사이트들을 가지고 글로벌 마케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제 질문 한 거 제가 하나씩 해결해 드릴게요. 뉴스킨 사업의 본질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매일 상기해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저한테 정답 요구하시는 거 아니죠?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죠. 노동소득을 만들고 있나 내가 한 데몬이 무엇을 남겼지 오늘? 내가 한 오늘의 실내 쌓기가 무엇을 남겼지? 무엇을 향한 방향, 오늘 매출이 컸다 하더라도 이게 원타임 오던지 앞으로 계속 서브스크립션이 될 수 있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의 뉴스킨을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계속해서 확장해서 사용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할 건지 아니면 프로스펙터로 키울 수 있는 여지를 내가 만들었는지,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요. 노동소득으로 인해서 내가 이번 달 마감 GV를 위한 액션을 오늘 하고 온 건가? 내가 그렇게 하고 있나? 아니면 그렇게 할 건가? 오늘 눈 떴는데 오늘 하루 스케줄 바빠. 엄청 바빠서 엄청 피곤해 쓰러져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오늘 내가 그 고생을 했는데 노동소득을 위한 액션이었기만 하면 이분이 발전이 안 되고 이상하게 핀이 안 가고 리더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하는 걸 복제는 아무나 못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마감을 위한 마감 실적을 누적하기 위한 셀링이었기만 하면 조직을 만들 수는 없어요. 누스킨 사업은 조직을 만들어서 내가 그 리더가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리더가 배출돼서 리더들의 리더가 돼야 돼요. 근데 리더들을 담을 수 있을 정도의 그릇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한 오늘 하루를 보냈나? 그걸 한번 생각해. 매일 그걸 한 번이 아니고 매일 생각하시고 매 순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누스킨 사업의 본질은 권리소득과 레버리지잖아요. 권리소득 만들고 있나? 내가? 판단이 안 되면 정말 냉정하게 한번 그 엑스레이 찍어 보세요. 스폰서님, 대리더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액션들이 사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행위들이 일상들이 권리소득을 만들고 있는 걸로 판단되세요? 아니면 노동소득하고 있는 걸까요? 누스킨 방판 언니 되게 많아요. 누스킨 방판하고 있는 거 아유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나도 방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거를 점검을 안 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을 이렇게 세월을 누스킨 안에서 보냈는데 막 트립도 가고 루비도 가보고 했어. 근데 힘을 빼면 확 제자리야. 예. 나는 하는데 파트너가 못 따라해.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노동소득인가 권리소득인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를 위한 일인가 보시고요. 복제가 가능한가 보셔야 돼요. 제가 되게 오래 걸렸었던 어리석었던 암흑기가 뭐였냐면 나는 너무 GV는 잘하는데요. 내 파트너들은 못해서 자꾸 죽어. 그 멀쩡한 사람들인데 못해. 이상하다. 못할 만한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근데 그 못할 만한 사람이 아니고 너무 잘할 만한 사람인데 왔는데 자신감이 점점 떨어져서 처음에 그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계속 교육을 할수록 죽더라고요. 그런 초반이 있었거든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왜 힘들었나 봤더니 내가 복제하기에 너무 어려운 플랜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더라고요. 나니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나니까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파마넥스를 아주 박사처럼 알아야 돼.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머리 있는 사람이 공부머리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파마넥스 용어가 얼마나 어려워요. 의사 선생님 뺨을 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교육하는 그 교육비에 대해 돈 쓰지 마세요. 막 25만 원씩 12만 원씩 옛날에 받은 사람 많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할 수 있고 너도 할 수 있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 복제가 가능한 건지 보셔야 돼요. 내가 다운라인한테 밥을 살 수 있어도 밥을 안 사는 이유. 나는 돈이 있어서 밥을 살 수 있지만 내 다운라인 중에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다운라인을 많이 모았어. 근데 그 사람한테 밥을 살 수 없으면 거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밥을 살 수 있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도 리더들이 통제하고 절제하는 거거든요. 더치페이를 왜 하는 거냐면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메이가 지금은 거의 단일 그룹화 되어 있지만 엄청나게 많은 박사, 교수 이런 그룹 되게 많았었어요. 제가 벤치마킹 하느라고 몰래 잠입해서 취재도 하고 혼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그 그룹들이 지금 다 아예 가루가 돼서 사라졌어요. 공중에 하나도 흩뿌려져 있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김일두 사장님 조직만 있어요. 거의. 근데 이유가 뭐예요? 복제 불가능한 거. 왜냐면 이 사람들이 칼국수를 먹으러 가도 6,000원짜리 칼국수를 15명이 먹으러 가도 그 리더들은 살 수 있어요. 거기는 문화가 어떠냐면 리더가 돈 많이 번다며 무슨 다이아몬드라며 되게 밥도 6,000원짜리도 돈을 받냐? 이게 싫어서 내가 막 산 거예요. 근데 그 밑에도 스폰서는 다운라인에게 밥을 사줘야 돼. 매일 만나면 매일 사줘야 돼. 삼시세끼 같이 먹으면 삼시세끼 다 사야 돼. 한 명도 사고 10명도 사.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서 밥값으로 망해서 무너진 조직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뉴스킨에서 하는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액션들이 복제가 가능한가를 꼭 기준으로 보시고요. 세 번째는 내가 지금 이 교육을 준비하면서도 이걸 우리 팀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나한테 해달라고 안 하지 싶네. 최근에는 이거를 많이 정신을 깨우치려고 하고 있어요.
쉽고 직관적인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잖아요. 쇼츠, 막 유튜브 쇼츠가 나오고 릴스도 되게 짧고요. 인스타그램도 휙휙휙휙 넘기죠.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핸드폰을 보고 옛날에는 이렇게 들여다봤거든요. 요새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가 피드가 있었는지 다 알아요. 눈으로 스캐닝이 확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어요. 그게 MZ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되게 쉽고 빠르게 돈이 되고 빠르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나한테 체감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업데이트된, 제가 보는 그런 정신 차리고 계속 이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이정표를 삼자라고 하는 게 최근에는 쉬운가? 직관적인가? 우리 사업 설명도 너무 장황하게 하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뉴스캔 사업에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나를 일으켜 그 나는 저죠? 저를 이렇게 세워줬던 거는, 끝점요. 제가 2002년도 9월 달에 남편 현금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저는 이제 간이 작아갖고 그런 짓은 못하는데 우리 남편이 약간 투자의식이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냈어요. 자긴 출근해야 되는 투잡자니까. 그래서 글로벌 컨벤션을 처음 갔는데 거기에 뉴스킨의 길을 따라 잘 가면 끝에 저게 있구나라고 하는 끝점을 봤잖아요. 그 이후에도 똑같은 걸 봤잖아요. 처음에 보나 지금 보나 뉴스킨은 변한 게 없어요. 네. 뉴스킨은 남녀노소 누구나 덤벼서 평범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성공하는 일이에요. 성공에 한계가 없어요. 상상을 초월하게 인생을 바꾸는 일이에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뉴스킨의 끝점이더라고. 그러면 그것만 봤으면 영화 결말이 해피엔딩이고 주인공이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끝인 걸 보고 왔는데 뭘 힘들어. 힘은 들지. 오늘 좀 피곤하지. 한 잔 마시고 그냥 캑 쓰러지면 되지 뭐. 좀 울면 되지. 울었다고 안 죽어요. 오늘 마음 아팠고 스트레스 받았고 쟤랑 조금 별로 안 좋았다고 내 뉴스킨이 끝장나는 게 아니라고요.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걸 끝점을 생각 안 하고 과정을 마침표라고 생각하니까 빨리. 성격들이 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일찍 결정하고 일찍 조인한 다음에 일찍 그만둬요. 근데 끝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모습을 봤잖아요. 내가 되어 있을 곳. 응? 그러니까 뉴스킨이 내가 하는 게 너스킨이 아닌 이상 뉴스킨을 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팩트잖아요. 그래서 그게 힘들지 당연히. 공짜가 어딨어. 1,000,000원 내야 영롱한 샤넬백을 준다니까. 내가 1,000,000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샤넬이 내 손에 안 오는 걸 어떡해. 그쵸? 가끔 있어요. 30만 원에 얻는 거. 짝퉁. 짝퉁 뉴스킨을 하면 이때는 된 듯 하나 계속해서 나한테 그 가치를 계속 가지고 있게 못하죠. 대를 물려서 가져가고 리세일 가격도 1,000만 원인데 그쵸? 그런 뉴스킨을 하시려면 여러분이 끝점을 제대로 보셔야 돼요. 글로벌 컨벤션 꼭 가십시오. 이 얘기는 아니에요. 올해는 조금 생각해 보시고 리더들의 방향대로 따르시면 되는데 어쨌든 뉴스킨의 끝점을 아시냐 이거죠. 네. 세 번째는 뉴스킨 사업하면서 그만하고 싶은 있었나? 이 질문의 대답이 제일 어려웠어요. 내가 그만하고 싶을 때가 언제였더라를 기억하는 게 어려웠어요.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처음에 조직이 다 다단계로 전원이 손잡고 같이 넘어갔을 때 모르시는 분이 여기 그때 안 계셨던 분들이다. 그죠? 네. 이건 시작인데 벌써 놀라시면 어떡하지? 따로 한잔해요. 진짜 갑자기 한잔하고 싶네요. 진짜 그때 생각하니까 권 사장님의 가장 친한 중마고가 저의 첫 파트너였고 그 파트너 밑으로 그 파트너 제1대 그러니까 에메랄드 진행 6명 진행 퀄리파잉 이그젝티브까지 1대 6명이 진행되면서 5대까지 19명의 어카운트가 있었어요. 시작하고 한 6개월여 됐을 때. 근데 그때 그 다단계 그러니까 그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적법한 회사가 들어오면서 유니시티가 들어오면서 야, 첫 자리를 줄 테니까 와라. 왜냐면 여기 그 연합강의장 강사였거든요. 제 다운이 강의를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너무 잘생겼어.
예, 차승원 씨 친구예요. 그 영화에도 출연했었고 하이틴 영화 엄청 잘생겼어. 그래가지고 말도 잘하고 목소리도 좋고 비주얼은 차승원보다 더 잘생기고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딱 타겟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꼬셔서 일본으로 데리고 가면서 파트너들을 다 저희 파트너들을 다 데려갔어요. 형제 라인까지. 그래서 저는 비었지. 근데 그룹 미팅 날. 그래서 제가 셋째가 임신 된 줄 알았었을 때 셋째를 낳을 것인가 권사님은 낳고 싶어 하고 다 그만두고 그냥 애를 낳을래? 애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인가 싶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별로 우리 애들은 안 봐주던데 셋째는 왜 낳자고 했나 싶네. 근데 어쨌든 낳자고 했고 근데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때 그 유니시티로 넘어간 파트너가 얘기를 했어요. 대표로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들이 리크루팅해서 여기 있습니다. 내 새끼들 인생 다 걸고 저희는 다 전업자인데 한 사람은 전업주부, 한 사람은 은행원. 우리를 필드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전업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전업을 결정하고 제가 서울의 당산역 앞에 삼성 레미안을 사놨었는데 그것도 프리미엄 주고 그냥 가만히 뒀으면 20억까지 올라가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헐값에 빨리 팔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는 그 집에서 나와서 전세를 얻고 이사를 결정해 놓기 났는데 이삿날 일주일 전에 아이를 가진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결정은 뭐였냐면 사람이 있잖아. 죽으면 죽었지. 굶어 죽으면 죽었지. 신의를 저버리는 건 아니야. 제가 겉으로 보기에 여자 같아 보이나요? 남자예요. 네, 의리, 신의 없는 인간 제일 혐오해요. 저는 의리를 죽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저 파트너들을 리크루팅 해놨으면 저 사람들에 대한 인생도 저 사람들의 자식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야. 30살인데 어쩜 이렇게 기특했나 몰라요. 그래서 나는 결정했어. 나는 내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파트너들의 인생과 그 아이들의 인생까지 내가 후원하겠어. 그러고서 제가 이제 아이를 지우고 이런 7시 반 미팅, 7시 미팅을 왔는데 마치도 덜 깨서 왔는데 그날 넘어간 거예요. 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그만둘까 말까를 한번 생각해 봤는 것 같아요. 딱 한 번. 근데 그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니까요, 사장님들. 네,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티멜리트 트리 보시면 한잔 하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랬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네 집에서 울며 불며 엄마 기다려준 새끼들, 내 새끼들. 그쵸? 나를 지켜보던 사람들, 잘하나 보자. 도 있지만 잘해서 성공해 응원할 게도 있고 우리 엄마 아버지 우리 형제들 네가 잘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도 있고 너 분명히 하다 그만둔다니까 너 여태까지 뭐든지 하다 그만뒀잖아 끝까지 한 게 없잖아 이렇게 바라본 사람들도 있고 돈 없는 집에서 시집 온 며느리라고 세상 구박하시던 우리 어머님 아버님한테 돈 원수 갚겠다고 내가 칼을 빼물고 시작했는데 무도 못 썰어보고 그만둬? 너 그럴 줄 알았다. 야 내가 가난한 집에서 뭐 마누라 데려오면 그렇댔지라고 하실 것 같은 거예요. 리액션이 나를 구슬프게 하네요 갑자기. 그리고 내 노력과 내 시간들 피토하게 하잖아요. 왜 우리 열정적일 때. 근데 나는 내가 제일 소중해서 그 남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쏟은 인풋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내 가능성 난 너무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네. 뭔 때문인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랬고 하다 만 사람들이 너무 후져 보였었어요. 하다 만 사람들 되게 그지 같아 보였어요. 하다 만 분들은 여기 없잖아요. 우리끼리 좀 해요 얘기. 그래서 해도 되죠? 네. 제가 얘기하다 보면 친해지면 좀 가격해요. 그래서 하다 만 사람들이 너무 그지 같아 보여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싫은 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간지가 떨어지잖아. 너무 간지 없잖아요. 그래서 싫고 그 되는 사업이라고 했던 게 허언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만두면. 그래서 이거 너무 되는 사업이야. 꼭 해야 돼라고 얘기했었던 사람 저기 한 번이라도 있으면 하다가 그만두면 내가 거짓말을 한 사람 같은 거예요. 다단계 하다가 만 사람들처럼. 그게 용납이 안 됐어요. 사람들 제가 지금 나열한 것들 중에 뭐 하나라도 분명히 있을걸? 그죠?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집중하고 있는 부분 3가지인데요. 되게 많죠. 되게 많은데 오늘 시간 관계상 1, 2, 3만 얘기할게요. 어른다운 리더.
리더가 어른다운 거 와야 되는 조건이 있어요. 사장님이 리더가 그러면 우리 리더를 떠올리신 분 지금 꽝이에요. 꽝. 틀렸어요. 우리 리더는 어른스러운가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팀 아니면 리더 못 돼요. 박상용 사장님 어른스러운가?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내가 어른스러운가 생각해야지. 내가 조직을 만들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공하는 일이에요. 박성용 사장님 조직에 내가 미팅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거기에 퍼지면 안 되고, 어른스러운 리더가 원팀의 조건인데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의 리더나 내 스폰서가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긁는 거야 아직은. 그러면 나를 생각해서 내가 어른스러운 리더가 될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 기준으로 매일 고민하셔야 돼요. 자아 성찰하셔야 되고, 그 어른다운 리더, 제가 조사장님하고도 열띠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막 흥분을 하고 하는데 어른이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어른은 아니더라. 어른하고 어른 차이 아시죠? 어른은 그냥 나보다 어른인데 어른은 어른다운 어른. 뭔지 아시잖아요. 더 이상은 어휘가 딸리고요. 어른다운 어른. 예, 어른 말고 어른. 그거는 공평해야 되고 원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책임질 줄 알아야 되고, 책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한 달에 1억을 벌어도 저기 14대에 있는 나한테 돈도 안 되는 이해관계가 없는 7대 이후의 다운라인의 말단 BR이 지금 2천밖에 못하는 것 같은데 이번 달에 빨간불이 켜졌으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떻게 얘를 먹고 살게 해줘야 되고, 내가 그 아이가 선택한 이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인가 때문에 잠이 안 와야 되는 게 저는 어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평행선요. 평행선 지키기. 네. 형제 라인하고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친해도 친구는 아니다. 가까운 듯 먼 듯 가까운 듯 절대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너무 밀착하지도 않고 선을 넘지 않는 평행선을 지키지 않으면 분명히 아야야가 생겨요. 누군가 상처받고 내가 상처를 받거나 내가 상처를 주거나. 꼭 속을 다 보이지 마라. 여러분이 보이는 속이 나는 할 수 있는 얘기고 우리 사이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얘기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속을 다 보이지 마세요. 속을 다 보이지 말고 그에게 힘이 되고 축복이 되고 행복감을 주고 오늘 기분을 좋게 해주고 인커리지 할 수 있는 얘기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게 평행선 형제 라인 스폰서 다운 라인 지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스폰서님한테 그렇게 구슬픈 세월을 보내는 동안도 스폰서님한테 한 번도 힘든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저를 칭찬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내 스폰서한테 굳이 이거 내 문제잖아요. 나부터잖아요, 조직은. 근데 내가 가지는 문제에 대해서 뭐 때문일까요를 상의하기 전에 난 내 문제를 알았기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징징거린다고 해서 스폰서가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내가 결국 해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수학 문제에서 70점 맞았으면 다음에 100점을 맞기 위해서 세 문제 틀린 거를 분석해서 오답 노트를 써서 다음에 유형이 똑같은 게 나왔을 땐 맞으면 되잖아. 근데 뭘 징징거려. 그쵸? 징징거리는 거는 아무한테도 안 해요. 하지 마세요. 해봤자 나도 죽고 내 영혼이 죽고 내 에너지도 죽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제가 잘했던 것 같고 비즈니스적 전략적 선택을 하시면 원팀이 이 세 가지 요소는 일단 필요한 것 같아요. 비즈니스적 전략적 선택이 뭐예요? 난 저 사람이 너무 싫어요. 너무 서운해. 네. 내가 다운라인이랑 싸웠는데 스폰서가 내 편 안 들어줬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정적 선택을 하면 원팀이고 나발이고 글렀어요. 여러분 조직의 리더가 되는 건 무조건 힘들어. 포기하세요. 그런 리더가 어디 있어? 그걸 리더라고 여러분 얘기하실래요? 울었다 웃었다가 화가 났다가 쉽게 분노했다가 쉽게 결정했다가 책임 안 졌다가 이런 감정적인 사람을 리더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밖에 없으면 절대로 원팀 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은 생각보다 안 되지만 꾸준히 하면 꽃필 날이 올까요? 그게 왜 이렇게 구슬퍼요? 대박. 누구인지 못 물어보겠어. 누군지 못 물어보겠어요. 내가 울 것 같아서. 그 선을 어떻게 넘으셨냐요. 그래서 잘 안 될 때 너무 있어요. 잘 안 될 때의 원인을 메타인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가 되면 되는데 그게 제일 어려워요. 메타인지 되면 다 끝나. 뉴스캔이 진짜 좋은 건요. 공평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또 좋은 거.
뉴스키는 수학 공식 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여기는 안 되겠다. 세대가 너무 젊어서 모르시죠? 옛날에 저희는 산수였어요. 산수예요? 몇 살이에요? 그럴 수 있다 그러면. 전 국민학교 다녔잖아요. 근데 그 산수에 보면은 이렇게 박스가 있어요. 인풋 아웃풋 되는 박스. 안에 더하기 2가 있고 넣는 숫자가 5면 얼마일까요? 이게 나와요. 네. 그게 확신이 안 서요.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결과가 10이야. 근데 안에 5가 있어. 그러면 얼마를 넣어야 10이 될까요가 있죠. 내가 넣는 게 얼마여야 돼요? 5죠. 근데 내가 4를 넣었으면 10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10을 영롱한 10을 얻고 싶으시면 5를 넣어야 되잖아. 뉴스키는 이래. 끝. 자, 너무 확실하게 수학 공식 같아서 내가 아웃풋이 안 나오고 있으면 인풋이 틀린 거예요. 5여야 되는데 4나 3이나 2나 0.1이나 1이나 뭐 이런 거 넣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 투머치로 5가 아니라 6이나 7이나 8을 넣었겠지. 양의 문제가 아니라 틀린 걸 인풋하고 있는 걸 내가 계속 못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거를 틀린 이유를 안 찾고 계속 수술을 안 받고 있으면 골마터서 죽는다니까요.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요, 이거? 그래서 수학 공식 같은 뉴스킨이어서 안 됐는데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꾸 뒤지고 뒤져서 오답을 찾아내세요. 틀린 이유를. 그걸 찾아 나가는 전의를 가지시겠다라고 한다면 안 되는 이유는 안 되는 건 고쳐서 다시 하면 돼요. 근데 간혹 제 다운 중에 틀려서 그거 안 해야 되고 그걸 안 해서 안 된 거니까 이걸 하면 되고 알아. 그랬구나. 오늘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진짜 고구마 10개 먹어서 체했던 게 확 내려간 것 같아요. 사장님 다음날부터 똑같이.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해결이 안 나요. 그쵸? 그걸 안 되는 걸 되는 걸로 수정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별표 해놨네 제가. 근데 그거를 인정할 용기와 쿨함을 갖고 준비하셔야 돼요. 인정을 안 하는 데에서부터 이제 이 비극은 시작돼요. 알려는 줄 수 있어요. 안 되는 이유, 되는 이유 다 알려줄 수 있거든요. 저나 박상용 사장님은. 근데 티멜리트들이 알려주는 거를 인정을 안 해. 아니에요 사장님 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말 할 만큼 하고 있어요. 다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 이거 하셔야 되고 저것도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더니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요. 노답이에요. 상담 불가. 노답. 안 해야지 상담을. 상담하려면 다 열어 제끼고 맨몸으로 수술대 위에 누워야 수술을 해서 고쳐주지. 다 해봤다니까요. 시키는 대로 다 해봤어요. 이것도 이렇게 하셨다고요? 다 했어요. 매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인정할 용기와 쿨함을 가지고 수술대에 누우시면 수술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룹을 만든다면 일대를 창출하는 것과 함께 어떤 부분을 가장 집중하셨을 것 같나요? 이건 내가 봤을 때 리더거나 리더가 될 자질을 갖고 이미 레디되어 있는 분 같아요. 질문 자체가 제가 요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판서 준비해달라고 했거든요. 마이닝요. 여러분 마이닝 들어보셨어요? 미국의 리더들은 마이닝을 되게 워크숍에서 많이 얘기를 해요. 마이닝. 이거 뭐냐면 여러분이 팀 엘리트가 되려면 6분 이렇게 최소 6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4만, 2만, 3만 만은요. 이 사람이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야 되는 거 맞죠? 이 사람이 가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을 풀 때는 나는 10대 6명한테만 비전 주고 리크루팅해서 사업자 만들면 되고 이분들이 만드는 조직에서 4만 OV가 나오면 4만 LT가 되고 이 조건이 맞으면 팀 엘리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못 생각하셨을 수도 있어요. 제가 사업을 해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6으로 이렇게 안 돼. 그럼 6 곱하기 1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뎁스가 안 내려가면 이제는 벨로시티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벨로시티 핀 타이틀이 되려면 마이닝 실력을 안 갖고 있으면 죽어도 안 돼요.
마이닝 이거 되게 공식 용어고 뉴스킨 전문 용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영어도 못하는 주제에 이렇게 직접 썼어요. 마이닝 이게 채굴하다거든요. 채굴하다. 광산에 금을 캐거나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계속 곡괭이질해서 파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친구가 나와서 근데 이 사람이 동태눈이야. 뉴스킨 동태눈 아시죠? 네. 100% 리크루팅 되어 있지 않고 의지도 없고 박약하고 그닥 내가 생각해도 제가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이라고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을 마이닝하면 여러분 팀 엘리트를 가는 거예요. 팀 엘리트를 가고 싶은 사람의 마이닝 실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밑에서 조직을 찾아 내려가는 거지. 이거를 찾아 내려가는데 여기도 동태눈이고 여기도 동태눈일 수 있거든요. 저희 조직에 8대까지 내려간 조직이 있어요. 캐나다가 8대, 9대까지 내려갔다. 근데 그거를 제 3대 파트너가 이 마이닝 실력이 있어요. 그 3대 파트너가 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자기 1대, 2대가 다 동태눈인데 4대에서 깜을 찾았어요. 파 내려간 거예요. 파 내려가서 이 사람을 깜을 찾아서 이 사람이 지금 루비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내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나랑 평생 뉴스캔에서 살 것 같아요. 깜이요, 깜. 제 1대 저를 백만장자를 빨리 업고 가준 성영주라는 슈퍼 라인이 있거든요. 그분 같은데 훨씬 더 잘 다듬어진 그분 같은 MG. 자, 이분이 나왔는데 뜨리잡인데 꼭 그런 사람들은 되게 여러 잡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1분 1초 단위로 쪼개 쓰면서 플랭클린 플래너로 클래식하게 비즈니스를 하는데 또 MG답게 사업을 해요. 너무 잘해. 이 사람이 나왔잖아요. 여기가 여기가 3만 OV가 뜨기 시작해서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러니까 BD 안 가면 바본 거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뭐라고요? 마이닝 실력이라고요. 근데 이걸 골 세팅을 해놓고 4만 LT, 3만 LT, 2만 LT, 1만 LT를 내가 셋업을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동태눈인데 그 밑에도 마이닝을 해서 여기서 많이 뜨게끔 내가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마이닝을 하는 게 우선이에요. 이거 본사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미국 본사는 이런 트레이닝도 해. 예. 그러니까 우리가 2박 3일, 3박 4일 일정으로 막 36도인데 유타 타 죽을 것 같은데도 가서 그렇게 듣고 앉아 있던 거예요. 이런 걸 알려줘요.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이거를 내려가서 이 사람이 결국은 끝끝내 살지 못하든지 살아서 이 LT가 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의 핀 타이틀을 내가 세팅을 딱 골 세팅을 내가 해놓고 이 사람이 그 골을 합의가 돼야 되겠지. 그럼 그 합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약간의 소스를 드리고 스폰서는 매의 눈으로 이 사람이 깜인지 아닌지를 다 그 솔팅을 해서 집중해서 내가 데모를 할 건지 스폰서한테 2대1 리크루팅 할 건지 초대 세미나를 우리는 초대를 못하니까 초대 세미나를 열어서 들을 건지 등등을 판단해서 마이닝해 나가는 거예요. 담기게. 이 마이닝 실력이 진짜 중요해요. 사장님들. 그래서 431은 내가 세팅해 놓고 조직도를 그리고 하세요. 조직 없는데요. 조직도 그리세요. 빈 동그라미라고 이거 빈 동그라미 너 팀 엘리트 다니는데 왜 빈 동그라미 다 그려놨어? 세금 내 이러지 않아요. 벌금 안 내니까 조직도 팀 엘리트 조직도를 다 비워놓고요. 그걸 매일 째려보면서 하세요. 어느 날 다 채워져요. 자, 진짜 정말 돈 안 드는 팀 엘리트 되는 첫 번째 스텝이 그건데 왜 안 하지? 그거 무조건 하세요. 매일 그리세요. 매일 조직도 그려놓고 그걸 쳐다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 보여요. 시크릿이라는 책 읽어보셨죠? 하얀색 깃털을 상상하고 갔더니 하얀색 깃털이 오요. 걔는 매일 하얀색 깃털을 매일 봤을 거예요. 그걸 유념하고 보니까 그게 보인 거지. 와, 이런 우연이, 이건 데스티네이션이야.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내가 이 안에 들어갈 애를 계속 생각하기 첫 동그라미부터 내가 맞춰야 될 텐데 하고 하다 보면 그 첫 동그라미에 맞는 그자가 나타나요. 시크릿이에요 막 이게 아니고요. 조직도를 그려놓고 이 도식화되어 있는 걸 매일 그리고 지우고 이거를 상상하고 계속 사람을 만나거나 파트너가 흘려 지나가는 코어 활동에 대한 액션에 대한 얘기를 막 할 때 사장님 그 사람 나 좀 만나게 해줘봐. 그 사장님 소개 그 사람
초대하자. 이번에 딱이야. 토요일날 최혜원 사장 딱이야. 이런 거. 바로 내가 마이닝 할 수 있는 게 조직도를 그려놓고 출발했을 때 나와요. 파트너의 명단을 파는 건 리더의 실력이고 그 리더가 티멜리트 트립에 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할 것 같고요. 사업가 마인드와 태도를 가진 이 마이닝 실력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 방법을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티멜리트 되고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티멜리트를 되고 알게 된 것들을 사장님한테 알려드리면 그걸 실행을 제발 해보세요. 그러면 남의 20년 세월을 사장님이 활용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온 거잖아요. 그리고 할 수 없을 게 분명한 사람은 패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냉정해 보이지만 안 될 게 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끼고 세월을 질척거리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죠.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어떻게 하냐면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간은 좁아. 백상원 강의를 들으라 그러면 30분은 늦게 와가지고 허겁지겁 보고 11시까지 자느라고 11시에 멍 맞춰서 오고 그걸 한 달 동안 시간을 주고 46페이지짜리 책을 진짜 얇아가지고 주머니에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책을 줬는데도 그 책도 2페이지를 못 넘어가 한 달 내내. 그럼 이 사람은 욕구가 있는 거거나 욕구가 있지도 않거나 대가 지불을 안 하거나 너무 게을러서 지금은 계도되기 전에는 어렵거나 뭔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돌려보내서 직장생활 조금 더 하시다가 오시라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집중해서 얘를 어떻게 하지라고 그 세월을 6개월, 1년 잡아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래서 그런 냉철함 필요할 것 같고 그룹을 키우면서 많은 문제와 역경이 있었을 때 다시 일으키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 원동력과 그럴 때마다 어떤 마음 자세로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빨리빨리 말씀드리면 너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어서 케이스마다 듣고 싶으시면 트립에서 만나요. 저 슬슬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딱 재수없죠? 어쩔 수 없어. 네. 두 번째는 얘기 드리고 싶은 사업적 득과 실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업적 득과 실. 이게 내가 지금 여기서 화를 내? 찡그려? 웃어? 어떡할까? 라고 하는 것조차가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인가부터 기준은 사업적으로 그게 이득인지 실인지 생각하세요. 이때쯤은 내가 화내줘야 된다. 이 정도면.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진짜 이게 사업적 이득이야? 라는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해갖고 얘를 그만두게 해버려야지 내가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업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돌을 닦아야 돼요. 사리를 키우셔야 돼, 몸 안에다가. 네. 비즈니스적 득과 실에 따라 여러분의 감정도 결정하셔야 돼요. 그걸 누가 뭐라 그래요?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지. 네. 그 다음에 한쪽 말만 듣고 판단하거나 한쪽 말만 듣고 바로 즉흥적 바로 조치하지 않는 그 중심이 서 있으셔야 돼요. 사람 얘기는요, 이 얘기를 들으면 죽일 놈 같아요. 다시 그 상대편에 가서 얘기하면 네가 더 열받았겠네 막 이래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 각자의 입장이 있어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거거든. 그래서 한쪽 말을 듣고 바로 조치하지 않는 게 그룹 내에선 되게 중요하고 타 다단계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케이스 얘기하면 타 다단계로 가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무수히 셀 수 없이 많아요. 저도 2번이나 넘어갔고 2번이나 그룹으로 넘어갔고요. 그 아까 얘기한 건 그래서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넘어갔는데 딱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딱 그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응? 불법 다단계 보면요. 어때요? 비주얼만 봐도 우리랑 바이브가 다르지 않아요? 근데 그럴 사람들은 거기에 막 흥분해요. 그 비전에 들떠서 잠을 못 자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걸 가지고 들뜬다고? 우리가 사회비 종교 보면 빠질 사람들이 빠지지. 우리 같은 정신 똑바로 적힌 노멀한 사람들은 거기 들어도 저게 사회비고 불법이고 저게 분별이 안 돼 싶잖아요. 그럴 사람 있고 여기 정통 네트워크 할 사람 있고 그 중에서도 아메이 결인 사람 있고 뉴스킨 결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다단계 철새가 체질인 사람이 가게 돼 있어요. 여기서 가는 사람들은 또 다른 데 또 가요.
jet다운도 여러 군데 옮겨 다니다가 사과 장수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트럭에 사과 저기 수만 개 싣고 돌아다니는 그 마이크로 떠드는 아저씨 봤더니 넷다운이더라고. 별일이 다 있어요. 타 다단계로 가는 것 때문에 막 위협 느끼고 어이없는 일이에요. 매일 있어요, 매일. 몇 년에 한 번씩 있어요. 그거는 그냥 올해는 폭염이라네 이런 느낌이에요. 올해는 폭염이래. 유례 없는 더위 이런 거. 네. 그룹 내에서 금전거래 해가지고 아작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빌려준 놈도 필요 없고 빌리고 안 갚은 놈도 필요 없어요. 조직에는. 네. 나머지는 거의 관계에서 오는 갈등이거든요. 근데 그 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않았을까? 에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느꼈을 때 그러지 않았을까? 를 가지고 그 사람한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를 잘 들어봐. 내가 뭔가를 어드바이스 해주려고 하지 말고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장님이 그래 썼겠다. 그럴 법했겠다라는 게 이해가 돼요. 수용력. 그래서 하고 나면 그거를 이 갈등의 상대에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럼 그 갈등의 상대가 한테 사장님들이 그걸 납득시킬 수 있으면 리더예요. 사장님 이분 입장에서 보니까 그랬을 법하더라. 그랬겠네요. 이해시킬 수 있잖아요. 어머 내가 리더가 되어가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8번 질문은 이제 끝에서 두 번째네. 사장님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가장 큰 Y는 두 딸이었을 것 같은데 두 딸이 아닌 사장님의 개인적 큰 Y가 있으셨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얘기했던 거 아까 내가 투자한 열심과 세월 너무 아까워. 그건 돈으로 보상도 못 받아요. 그쵸? 시간만큼 지나가고 나면 잡을 수 없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내가 여기서 30대 40대를 보냈는데 50대에 그만둬?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청춘 제일 이쁠 때, 제일 젊고 화창했을 때, 제일 건강할 때를 다 보냈잖아요. 그런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그게 단 6개월이어도 한 달이어도 아까워하셔야 돼요. 그거고요. 나 너무 뉴스킨에서 잘 알잖아.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뉴스킨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로 뉴스킨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인데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걸 안 써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퇴 안 하려고요. 은퇴하기 너무 아까운 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걸 저는 좀 그래요. 요즘에 너무 기부를 많이 하고 다니거든요. 길거리에 유니세프를 만나면 유니세프 정기 기부를 계속 계약해. 미치겠어. 내가 늙었나 봐요. 왜 이렇게 그래? TV를 보면 안 돼. TV도 정기 후원 뭐 070 이렇게 나오면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정기 후원 그게 결제가 떠요. 근데 이게 나이가 돼서 진짜 어른이 되고 늙어서 그런 건지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알게 된 거 뭐 조금 뭘 좀 잘하잖아요. 남보다 조금 잘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잘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이득되게 해주는 거에 대한 보람으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박상용 사장님도 도와주겠다고 이 밤중에 조기초 사장님이 꼭 가야 되냐고 갑자기 아니 고맙다는 말을 같은 거 따위는 하지 마세요. 저 아주 별로예요. 그거보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해서 뭐라도 보탬이 됐다 그러면 아무 대가 없이 난 그런 보람을 수집하면서 이렇게 매일 살아가면 내가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다. 뭐 하겠어요? 돈 쓰는 것도 별로 재미있어 안 해요. 저는 돈 쓰고 많이 먹는 게 돈 많이 쓰고 많이 먹은 날이 제일 기분이 더러워요. 그렇잖아요. 소비 많이 하고 살찌고 제일 나빠. 그날이 불운의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재미없고요. 내가 알고 있는데 누구한테 뭔가 좀 이득되게 만들어줬다. 하다못해 진짜 맛있는 빵집을 알려준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뉴스킨을 제일 잘하는데 내가 제일 잘 아는 게 뉴스킨인데 뉴스킨을 알려주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이득되고 그 사람이 조금씩 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거나 피부가 예뻐지거나 건강이 회복됐거나 기타 등등 그러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 해보세요. 그 기분이 좋은 걸로 평생을 뉴스킨 사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건강 관리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그래서 PA 결단한 분들한테 사장님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진짜 리더가 될 준비를 하세요. PA 됐는데 진짜 리더답지 못하면 제가 후져요.
그래서 진짜 리더가 될 준비를 하되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고 담담할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담담. 왜? 내 통장을 열어보기가 무서울 때 있으셨어요? 혹시? 내 통장 잔액이 다 빠져나가고 10만 원 이하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예상이 됐어. 예를 들면 열어봤자 비참한 숫자가 떠있겠지? 저는 가난해봐서 많이 그래봐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래도 어떻게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열어봤는데 50만 원이 있는 거예요. 너무 막 할렐루야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주 힘들고 그지 같고 정말 지랄 맞을 거야. 이렇게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웬만한데? 이렇게 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담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일희일비하지 않을 수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상 쉬우면 티멜레트가 그렇게 영롱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서 온 티멜레트인데 라고 하니까 그 트립이 막 영광스럽고 너무 할렐루야인 거지. 뭐 어쩌다 보니 왔는데 그냥 왔는데 별로예요. 별로 영롱 안 해. 그리고 어려운 선택을 하세요. 쉬운 선택은 쉬운 결과밖에 안 나와요. 짝퉁밖에 못 가죠. 어려운 선택을 해야 샤넬백이 내 거예요. 되고 나서 생각하세요. 그러면 알게 돼요. 아, 티멜레트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 과정을 되게 하려고는 목적을 가지고 조직도 그리고 마이닝을 해나가니까 마이닝을 하면서 알게 돼요. 사람 보는 눈이 생기고 C 사업자가 밑에서 똥꼬 찌르기로 밑에서 조직이 크면 얘가 안 할 수가 없게 돼서 정신을 차려서 눈빛이 반짝이게 되는 순간도 온다는 것도 그때 이 안에서 경험하고 되고 하고 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되는 것부터 목적을 하시고 잔액 제로일 줄 알았는데 50만 원이나 있네 이런 마음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티멜레트 되고 싶으시면 제가 우리 캘거리 가서 저희 캐나다 캘거리 가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첫 단계는 무조건 석세스 트립을 경험해 보는 거라고 해요. 첫 트립 언제 가셨어요? 첫 트립 꼭 가보세요. 트립을 가서 쇼핑하러 돌아다니느라고 지치지 마시고요. 잘 보시면 뭐가 보이냐면 봉우리가 보여요. 티멜레트 봉우리, 백만장자 봉우리가. 루비가 돼서 갔는데 루비 갔을 때는 떨어졌어. 저랑 저 트립 갔을 때 레피지로 떨어진 상태로 트립을 갔거든요. 루비 돼서 4개월 유지 뭐 이런 거였잖아요. 갔는데 레피지로 참석하려니까 되게 좀 민망하고 그렇더라고요. 갔는데 웬걸 너무 될 수 있을 것 같고 현실화되어서 보이는 거예요. 블루다이먼드 티멜레트 백만장자가. 첫 트립을 무조건 목표하세요. 기어서라도 가세요. 박박 기어서라도 트립 가세요. 싱가폴. 트립을 가면 뉴스킨의 성공의 맛과 냄새를 맡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첫 트립을 꼭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석세스 트립 가는 목표면 죽기 힘들어요. 근데 티멜레트 되는 목표는 그 루비는 슥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어디로 갈까요에 대답할 수 있나 없나부터 우리 한번 출발해 봐요. 거기에 맞춰서 뉴스킨이여 나를 데려다 달라라고 주문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